자,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와, 관세에 대한 피로감이 이렇게나 큰 걸까요? 캐나다, 멕시코 관세 유예 소식에도 그렇게 큰 빛을 발하지 못했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주간 단위로 살펴봤을 때 흐름이 지속됐던 건 방산이었는데요. 독일에 이어서 폴란드 대통령이 또 우리 무기를 극찬했다라는 소식에 방산주는 주 후반까지도 이렇게 힘을 잃지 않았고요. 또 일시적일 것 같았던 철강주가 생각보다 연속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시장에 새롭게 영향을 미칠지 기사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에 더 명확해질 때까지 통화정책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면서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었던 소비 지표에 대한 언급도 내놨습니다. 최근 이 지표들은 소비 지출이 작년 하반기에 급속한 성장과 비교해봤을 때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풀이했는데요. 다만 고용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균형이 잡혀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이 모든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연준 역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주시는 하고 있지만 아직 소비 둔화나 물가 반등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안도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자, 이제 FOMC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CPI 발표 메인 이벤트가 또 예정돼 있는데요. 연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사 또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오늘 새벽에 또다시 관세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고 하니 현재 시간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시행한 뒤에 또 자동차 업계에만 한 달 정도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을 돕고 싶었다면서 4월 1일부터 모든 것은 상호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아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관세 조치와 맞물려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말하면 많이는 아니라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또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언급도 내놨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충돌로 불발이 됐었던 광물 협정이 다시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자신감들을 다시 한번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물론 추가적으로 나온 입장은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뉴스 이제 챙겨봤고요. 이번에는 주간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중국이 미국산에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일부 품목들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인데 이 부분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는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는 또 썸머타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뉴욕 증시 마감이 우리 시간으로 1시간 더 앞당겨집니다. 기존엔 6시였는데 1시간 앞당겨져서 5시 마감.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네요. 10일자까지 10일 동안의 수출이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 우리 반도체 부문은 계속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해 보이고요. 또 이번 주에 가장 메인 이벤트 별 5개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CPI와 PPI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 FOMC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또 중요시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물가이기 때문에 고용과 함께 물가는 이번 주 후반까지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는 미국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만료도 예정돼 있으니까 미국에서 또 주요한 이벤트가 많은 한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일정과 뉴스까지 이제 챙겨봤고요. 이번에는 이분과 함께 또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보러 가겠습니다.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 사이 그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 덕분에 뉴욕 증시가 다시 좀 힘을 내줬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대표님? 네, 사실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존의 발언에서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그 지금 연준에서 가장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행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일련의 뭐 관세를 비롯한 정책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관세로 인해서 뭐 물가가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경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연준이 지금 결국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불확실성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그 뭔가 이제 그 결정의 시기는 최대한 좀 늦추겠다는 바꿔 말씀드리면 결국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작년 말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파월 의장이 표명을 했는데 지금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가장 한마디로 잘 압축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부분에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경제가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향후의 지표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물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이러한 좀 그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발언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도 마음이 조금 평안한 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파월 의장의 대목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힘을 내주는 재료로 작용하길 저희도 같이 고대해 보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일장 돌아보면서 각 섹터별로 좀 점검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산인데요. 일단 JP모건에서도 우리 방산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무려 95만 원까지 올려 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방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장에 점검을 해봤을 때 한 출연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유럽 국가들이 물론 주문량을 늘리긴 하겠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이랑 아시아 지역만으로 수출하는 거는 우리 방산기업도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사실 이제 뭐 지금 방산 업종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양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유럽의 방위를 상당 부분 미국에 기댄 측면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가장 부각된 부분들은 유럽의 자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보수적이었던 특히 이제 방위 증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마저도 헌법을 지금 뭐 이제 수정을 해서라도 이 방위비 어떤 그 한도를 늘린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지금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유럽 쪽이 또 그들도 나름대로 방산 업체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방산주들이 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 방산주들이 뭐 탈레스라든가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폴란드 대통령의 발언에 굉장히 좀 그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폴란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방산을 좀 이제 칭찬을 하면서 시급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유럽 방산업체들이 잘해요. 잘 만드는데 한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업체들한테 이제 주문을 하면 한 3, 4년 걸리는데
우리나라 업체한테 주문하면 1년 만에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유럽이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자강론이 힘을 받는 이유가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체들을 찾는데 그 업체들에서 우선순위가 우리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뭐 제가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좀 뉴스를 보니까 또 폴란드의 어떤 그 또 K2 전차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제 물론 작년에서 이연된 물량입니다. 이건 작년에 원래 계약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연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다시 그 계약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네. 결국 지금 향후에도 이런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에 대한 어떤 이런 선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저는 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네. 물론 이제 초반에 그 우리가 막 이제 그 서프라이즈, 환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수그러들지 몰라요. 워낙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자체도 워낙 이제 초반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상승폭의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방산업에 대한 네.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한 앞으로 3, 4년 정도는 계속해서 어떤 수주라든가 성장성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산 쪽에는 우리 이동근 대표께서는 그 유럽 국가들의 수출 비중을 좀 높게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철강도 한번 짚어볼까요? 알래스카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철강주가 생각보다 오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철강도 지난주부터 계속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개발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너무나 오랜 기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혹시나 정부가 또 교체가 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보고 들어가기엔 너무 이르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알래스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는 비슷한 의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은 주가가 오르는 측면에서는 그건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알래스카 쪽에서는 지금 사실 철강은 알래스카 뭐 그 개발 프로젝트보다는 제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입니다. 중국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그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요번에 물론 이제 그 새로운 뭐 양회를 통해서 올해 경제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웠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내수의 진작이라든가 또 이제 핵심 사업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철강이 너무 지금 과당 경쟁,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그들이 좀 제값을 받고 팔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어떤 그 요구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철강 산업 전체로 봐서는 산업의 그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대미 수출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쿼터제가 폐지가 되고 이제 25% 관세 적용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 같이 우리나라랑 이제 그러니까 그 관세가 없었던 무관세였던 나라들이 뭐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들보다 무관세였는데 이런 나라들이 25% 적용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뭐 고부가치 강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외에도 이제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역시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역시 그 LNG 프로젝트예요. LNG 그 시추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거는데 결국 이런 LNG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것들이 시추 강관이라든가 뭐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역시 이제 이런 쪽에 있어서 요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내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제품들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철강 업체들은 이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의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오랫동안 사실 주가 자체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에 대한 좀 반작용이 강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뭔가 이제 팩트와 그리고 이제 팩트와 기대감이 적절하게 좀 조화가 돼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뭐 분명히 이게 뭐 시간의 문제, 투자 규모의 문제, 또 리스크 요인, 정책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업체들도 지금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아마도 뭔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또 시장에서 뭔가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철강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재료 물론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국 경기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러한 연유로 또 같이 움직였던 섹터 하면 원자재, 구리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풍산이랑 이구 산업이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일주일 내내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제 바닥권에서 철강이랑 같이 간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비슷한 맥락인데 네. 결국은 이제 양회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들 특히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리 가격의 강세를 좀 이끄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네. 아시겠지만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력망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의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 구리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국산 구리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결국 미국 기업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약간 급한 거예요. 빨리 구리를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기 전에 구리를 빨리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어떤 그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을 끌어올리는 약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일단 이 부분이 약간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제적인 어떤 그런 그 반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될 겁니다. 사실 최근에 뭐 이와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주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그 구리 관련주들이 뭐 단기적으로 상승한 건 좋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하락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은 구리 관련주는 이렇게 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차익 실현의 기회로 또 삼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의 구리 수요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호재인데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과하게 반영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원자재이긴 한데 철강과 구리 쪽은 다소 결이 좀 달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데로 가서요. 바이오 쪽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바이오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도 지금은 물론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 전에 약간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우리 3기둥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잖아요. 근데 바이오만 좀 못 갔어요. 국채금리랑 연동이 돼서 그런지 뭔가 특허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바이오 쪽은 계속 보라는 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부분은 지난주에 그 이제 할로자임하고의 어떤 머크와의 그 특허와 관련된 네. 분쟁이 특허 아직까지 뭐 분쟁이 간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고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한테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불똥을 맞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테오젠의 그 약세가 전반적인 어떤 그 제약바이오 업종의 그 동반 그 분위기를 좀 그 떨어뜨리는 이러한 어떤 그 역할을 좀 했는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할로자임하고 지금 알테오젠이 그 SST 그 제형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알테오젠의 어떤 그런 기술력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뭐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오리지널 특허에 가장 민감한 산도즈 같은 회사가 이제 알테오젠하고 기술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확대 계약을. 네. 또 11월에는 다이치 상교가 또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레퍼런스를 보면은 사실은 할로자임이 뭘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알테오젠이 너무 좀 잘 나가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 약간의 그 견제. 브레이크를 거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알테오젠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작년에도 한번 이 비슷한 것 때문에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오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 그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약간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좀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들은 외국인이 3월 들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3월 달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삼천당제약이라든가 뭐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 갖다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유럽 폐암학회 요번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뭐 알테오젠의 키트로다 SC 같은 경우도 비소 세포 폐암 임상 3상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유한양행도 발표가 있을 것이고 네. 뭐 결과들이 발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ABL 바이오의 그 담도암 2차 치료제 임상 2, 3상 관련해서도 발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벤트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또 이제 역시 주요국들이 지금 금리 인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또 뭐 영국도 금리 인하했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중국 의약품에 대한 규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이 스탠스를 밀고 나가는 거고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방침 이것도 뭐 이제 계속해서 향후에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어떤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순매수를 좀 이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순매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이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뭔가 부정적인 이슈라든가 또는 그 조정이 나올 때마다 네.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제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관세 우려가 있는데 네. 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뭐 의약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유럽 업체들 뭐 많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들도 대부분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거는 결국 중국 겨냥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뭐 관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볼만한 거리들이 많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네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참 이런 특허 논란이 꽤 됐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측도 그렇고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방어를 참 잘해주는데 주가가 발목이 잡힌 것 같아요. 네, 바이오 관련해서도 또 저희 알테오젠 이슈와 같이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유 화학 쪽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알래스카 이슈도 있고요. 또 러우 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뭐 석유화학 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LG화학이 정말 이렇게 올라간 게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 이전에나 있었던 상승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홈플러스 사태가 지금 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 회생 신청을 개시하면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고 또 신용 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피하자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섹터가 화학, 특히 LG화학을 좀 꼽혀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근데 이게 또 계속 가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그 호재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어떤 상승을 이끄는 호재로 말씀드리면은 예.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얘기들 이 부분이 역시 호재를 좀 꼽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의 하락이죠. 유가의 하락 그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들한테는 어떤 그 생산 마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을 좀 이끄는 그러한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부터 LNG를 비롯해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개발이라든가 생산 확대, 수출까지 지금 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거는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에너지 가격을 낮춰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물가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요거 에너지 가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 낮춰가지고 물가 잡겠다는 얘기, 두 번째는 LNG 수출을 늘려서 그 글로벌 에너지 패권 미국이 지금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이걸 가져오겠다는 얘기 이 두 가지인데 결국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 화학업체라든가 정유업체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 발목을 잡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신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라든가 무슨 뭐 건설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지금 홈플러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뭐 어떤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이라든가 또는 뭐 이 채권 발행이 잘 쉽지가 않은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좀 그 이런 기업들이 선제적인 좀 이런 그 대응책을 내놓고 있죠. 예를 들면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투자자산 매각을 해가지고 차입금을 줄이는 뭐 이런 방향을 지금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자산의 매각이라든가 아마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뭔가 차입금을 줄이고 신용의 어떤 추가적인 그 하락을 막는 이런 부분들의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막 신용이 나빠지거나 이런 부분을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정유학주들이 이렇게 호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실적이 돌아서거나 이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말 주가가 기조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실적이 좀 뭔가 턴어라운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이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지표, 팩트, 수치가 되겠죠. 실적에 기인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와, 저희가 지난 거래를 기준으로 한 5개 섹터를 빠르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뭔지 좀 추려 주십시오. 5개 섹터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을 꼽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산업 전반에 대한 환경이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관세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그 안에서 지금 대장주가 주춤하면은 2등주, 3등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그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이제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방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저는 이제 현대로템 같은 종목을 좀 꼽고 싶어요. 오늘 이제 폴란드 또 관련돼서 또 계약건이 나와 발표가 됐고 결국은 뭐 이런 그 2025년 올해 이제 뭐 한 방산 부분 매출 성장률이 한 50% 가까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도 한 1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방산 이외에 원래 이제 그 원사업이죠. 이제 전동차 사업, 차량 사업도 이제 2조 2천억짜리 이거 모로코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좀 긍정적으로 봐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로템의 경우에는 2차 계약이 다음 달에 추진될 것이다라는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실어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힌트 좀 주십시오. 사실 이제 관세와 관련된 그 얘기들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상황이 계속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게 협상 카드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이쪽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증시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세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운 업종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좀 우위를 가지지 않겠는가, 비교 우위를 가지지 않겠는가. 앞에서 뭐 방산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뭐 이게 방산이 되든 뭐 조선이 되든 아니면은 뭐 최근에 또 한한령 해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엔터라든가 이런 쪽이 되든 간에 역시 이런 쪽의 업종의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역시 시장에서 좀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되는가 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엔터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대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제가 조금 최근에 관심 가진 종목은 좀 작은 종목입니다. 사실 이게 접근하기 쉬운 종목은 아닌데 덱스트라는 종목인데 네. 뭐 시각 특수 효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좋았던 게 중국 비중이 높았는데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창 떴었죠. 그랬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논외고 테마, 네. 저는 논외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만 가지고도 굉장히 뛰어난 업체인데 다만 중국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 중국 비중이 쪼그라들면서 회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작년 정도부터 조금씩 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역시 이제 한한령 그 해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이런 해외 비중이 다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매출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익 면에서도 바닥을 찍고 턴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저는 좀 기대를 해본다는 측면에 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한 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뜻밖의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공략해볼 만한 오늘이라기보다는 좀 중국과 관련해서 회복세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덱스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